안녕하세요. 운치미러 유지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레이어 3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각각 배웠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특히 레이어 3에서 있었던 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거는 이제 MVRV인데요. 그 차트에서 보시면 그 여러 가지 지표, 붉은색, 노란색, 뭐 파란색으로 나타낸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파란색은 LTH들의 이제 MVRV 지표를 나타내고요. 노란색은 원래 원지표, 전체 그 시장의 그 MVRV 지표를 나타내고 붉은색은 이제 STH들의 MVRV 지표를 나타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LTH, STH 두 집단의 MVRV 지표를 가지고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의 바닥과 그 천장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차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세 번의 바닥의 구간이 나오는데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거 지울게요. 다 지우고 네. 세 번의 바닥 여기 여기 이곳 이렇게 세 번의 바닥이 보이는데 이 바닥이 보일 때마다 롱텀 LTH의 지표들과 STH 지표들이 그 차이의 갭이 굉장히 작아지는 걸 보실 수 있고 상승 구간에 이 구간에서 보면 이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시장의 바닥인지 천장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의 바닥 구간에서 보시면 이 원지표도 그렇고 모든 세 가지 지표가 다 1 이하의 값을 갖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요. 다 이제 1 이하의 값을 이렇게 갖습니다. 예. 이것을 보고 이제 바닥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없던 두 지표가 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오르면서 이 LTH들의 MVRV 지표가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면서 두 개의 값의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이때 값의 차이가 대략 8에서 최대 16까지 값의 차이가 나는데요. 이 곳을 보고 우리는 시장의 정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세 값이 모두 1 이하일 때, 그럴 때 이제 비트코인을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다면 약 3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뭐 어떤가요? 어, 너무 쉬운 방법이라서 속임수 같으신가요? 아니면 야, 야, 3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신가요? 근데 솔직히 요 구간에서 우리가 이 3년만 기다렸다면 큰 어려움 없이 큰 수익을 얻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2차 상승장에서는 544배 최종 수익이 났고요. 3차 상승장에서는 110배 수익을 차지했는데 그건 너무 커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직전 상승장, 네 번째 상승장에서도 내가 19배, 여기서 19배 수익을 여튼에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번 상승장은 어떨까요? 이번 상승장 하락장 최저점은 15,000달러에서 16,000달러였어요. 그럼 지금 가격이 얼마죠? 지금 거의 10만 달러죠. 아직 시장의 정점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거의 뭐
여섯 배 7배의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아직 시장 정점도 오지 않았는데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쉬운 방법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투자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사이클의 바닥과 정점을 아는 것,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게 굉장히 그 비트코인 투자에서 중요한 그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MVRV에서 살펴본 내용을 SOPR을 통해서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SOPR은 MVRV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것을 앞서 살펴봤었죠. 근데 이 데이터 분포에서 보더라도 그게 이제 그 경향이 뚜렷하게 보여요. 그 아래 이 차트를 보시면 각 국면마다 값의 차이가 분포가 거의 그 겹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근데 어, 여기 초기와 말기에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아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1 라인인데 검은색 전선이 1 라인인데 초기에는 1보다 작은 값을 갖죠. 그리고 말기에는 1보다 큰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와 말기는 약간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런 값의 차이는 원지표,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에서 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표현한 게 원래 이제 SOPR 지표인데 파란색이 어드저스트 그 SOPR이에요. 1시간 이내 그 거래는 이제 필터링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값의 차이가 그 SOPR이 원래 이제 SOPR보다 좀 두드러지게 큰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상승장 초기 첫 상승장을 빼고서는 그 각 상승장의 피크치가 거의 유사한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 최근에는 좀 작아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좀 앞선 지표들보다는 비슷하죠. 그래서 이 변형 버전을 참조하는 게 원 지표를 참조하는 것보다 좀 나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변형 버전을 또 보시면 아까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상승장의 각 피크 아니면 이제 로컬 피크에서 그 값이 약간 1.3을 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반대 아래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로컬 저점이거나 이럴 때 이렇게 이 피크 값이 아래로 0.8에서 0.9 요 부근에 다다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ASOPR이 이렇게 이 값을 부근을 이제까지 빠질 경우에는 단기 저점 또는 시즌의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조정의 끝인지 어, 로컬 고점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그 지표는 NUPL이에요. 그 NUPL은 앞선 MVRV와 그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죠. 뭐 서로 사촌지간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두드러지는 것은 이 STH와 LTH 지표의 차이입니다. 그 여기서 보시면 녹색이 LTH의 NUPL인데요. 상승장 초기에는 이 값이 무조건 그 마이너스를 가리킵니다.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죠. 각각에서 이제 마이너스를 가르치는데요. 반대로 시즌 말기 상승장이 오면 이 값이 거의 1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다 거의 1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LTH 집단 전체가 다 수익 상태가 되는 거죠. 뭐 거의 뭐 그 비트코인에서 말하는 유포리아를 그들은 만끽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STH들은
그렇지가 못한데요. SATH들은 LTH보다 더 빠르게 시장 바닥 이전에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고요.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갖고 여기도 LTH가 마이너스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고점에서 떨어져 내리기 시작한 때부터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이렇게 되고요. 상승장 말기조차도 충분히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뭐 0.5보다 낮은 값을 갖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0.5보다도 많이 낮은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피크에도 충분히 오르지 못한다. 원지표가 0.7, 0.75를 본지표도 갖는 반면에 그거보다 한참 못 미치는 그 피크치를 갖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바닥일 때, 여기 이렇게 시장의 바닥일 때는 오히려 LTH가 사정이 좀 나아요. LTH의 마이너스 값은 이렇게 있는 반면에 LTH는 더 깊게 손실을 입게 되죠. 이렇게. 이런 이유는 이들의 평균 매수 가격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시장 반전 효과 때문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장의 바닥은 그 시장 고점에서부터 거의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을 재림해서 다시 확인해 보면요. 여기가 시장 고점이었는데요. 처음에 여기가 시장 고점이었는데 시장 바닥은 여기에 있죠. 그리고 여기가 시장 고점이었고 여기가 시장 바닥이에요. 여기서도 여기가 시장 바닥, 시장 고점, 여기가 시장 두 개의 고점이었는데 시장 바닥은 여기였죠. 그래서 시장 고점과 시장 바닥은 한 1년간의 그 갭이 있는데, 시간 갭이 있는데, 그 시장의 바닥의 부분에서 이 LTH들은 6개월 이상, 155일 이상 투자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직전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점에 물렸으니까 팔지 못하고 여태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이 짧은 투자 기간을 갖는 STH들보다 더 큰 손실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STH들은 6개월 미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막 하락이 시작되고 하락의 언저리 중간쯤 어딘가에서 아 이제 시장이 충분히 빠졌겠지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 한 1개월 미만인 사람들도 있으니까 거의 지금 가격과 비슷한 바닥 가격과 비슷한 가격의 매수가로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의 바닥에서는 오히려 STH들의 손실의 폭이 LTH 손실의 폭보다 작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시장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요. 바닥에서 새로 코인을 매수한 사람들이 다시 이제 장기 투자로 변환되면서 둘의 수익 차가 다시 정상 궤도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메커니즘이 각 상승장마다 이제 4년에 한 번씩 반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뚜렷한 시장 사이클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힘은 네트워크 자체의 이제 반감기 메커니즘에서 오는 탓도 있지만 이러한 투자자들의 매매 방향성의 변화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성을 이용해서 투자를 해야지만 시장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과실을 끝까지 다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이제 Realized Cap, 호드 웨이브인데요.
앞서 이 호들 웨이브는 코인의 보유 기간, 보유 연령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그 기간별 점유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각 코인의 실현 총액을 가중한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리얼라이즈드 캡 호들 웨이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이 원지표에 비해서 좋은 점은 이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연령별로 이제 보유 비율이 좀 더 두드러지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유 비율이 두드러지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시각적으로 이 쇼텀 홀더들과 롱텀 홀더들의 비중을 판단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6개월 이하 STH의 점유율 변화인데요. 그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면 3개월 이하 STH만 따로 떼어보는 것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이 차트인데요. 이들의 그 비중을 모두 합산하면 시장 바닥에서는 약 0.1 수준, 여기 0.2보다 작은 값, 0.1 수준까지 떨어져 내리고요. 상승장 정점에서는 대부분 뭐 0.6 이상, 0.7까지 이렇게 갖게 돼요, 값을. 근데 이 값도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의 바닥과 정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대략 0.2 이하로 떨어져 내렸다. 이러면 이제 하락장을 지나서 이제 거의 바닥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반대로 0.6을 이 0.6 라인을 초과하고 있다라고 하면 시장의 정점이 가까워 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전 상승장까지는 이게 0.7까지 이상을 기록했는데 이번 그 상승장에서도 이게 0.7 이상을 기록할지는 뭐 확신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0.6이 넘어가는 시점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시장에서 슬슬 빠져나오는 엑시트 전략을 강구를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의 경우에 시작의 바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값이 0.3을 지나서 0.2를 향해 내려간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시장의 바닥이 오는구나 생각하시고 다시 시장에 언제쯤 진입할 것인지 이제 그거를 잘 궁리를 해 두셔야 좋은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퍼센트 서플라이 인체 프로핏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플라이 로스와 정확하게 이제 반대되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트에서는 두 개를 모두 다 이렇게 두 개 다 그렸는데요. 보실 때는 하나만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프로핏을 보시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차트상에서 보시면 그 변화의 모습이 약간 NUPL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NUPL과는 달리 얘는 뭐 발행된 모든 코인 중에서 수익 상태인 코인의 비중을 따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NUPL과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듯이 뭐 이 지표의 이제 각각 수치가 시장의 바닥에서는 여기서는 0.6 라인인데요. 0.6 라인 밑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상승장 말기에는 이렇게 0.95 이상의 값을 갖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가끔 뭐 1에 도달하기도 하는데요. 그 말인 즉슨 코인을 보유한 모든 투자자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수익 상태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승장의 이 피크점들이 얼마나 대단한 그 것인지 그 정점이 얼마나 이제 엄청난 상승의 구간인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어, 모든 사람이 투자를 하는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 모두가 전체가 수익을 난다는 수익 상 말로는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광기에 휩싸일 때 나는 진짜 냉정하고 현명한 투자자니까 냉정하게 엑시트를 할 수 있다.
라고 하실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시기가 되면 나도 모르게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짐들은 다 공연불에 지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미쳐 있는 내 자신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 시점이 됐을 때 내가 진짜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냉정을 유지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내가 이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계속 마음속에 되뇌이시고 그런 시나리오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푸에어 멀티플과 이제 메이어 멀티플이라는 지표인데 이 두 지표는 서로 태생은 다르지만 참조하는 신호도 다르고요. 근데 이제 흐름이 비슷해서 제가 보기엔 어느 한 지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좀 더 그 시장을 잘 표현하는 것 같다 하는 지표를 시사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저는 이제 푸엘 멀티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푸엘 멀티플은 마이너들에 의해서 채굴된 일일 총 발행량의 달러 환산 가치를 1년간 평균치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난 1년 동안 평균적인 발행 가치 대비 현재 발행량의 가치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지표의 가장 특성을 말씀드리면 발행량 관련 지표이다 보니까 반감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반감기가 나는 지점에 이게 툭툭 떨어지는 구간이 나와요. 이런 게 이제 일일 발행량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최초에 50개였던 게 25개로 줄였고, 그 다음에 12.5개로 줄었고, 6.25개로 줄였다가 요번에 3.125개까지 줄었습니다. 복습을 하자면, 그래서 직전에 하루 평균 그 발행량이 한 900개 정도였는데, 요새는 이제 450개로 줄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이너들이 이제 수익성이 악화됐을까 이거에 통해서 이제 아실 수 있겠고요. 그 푸엘 멀티플도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피크점에서 이렇게 툭툭 튀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왜냐면 뭐 시장 가치가 오르니까요. 근데 그 피크치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음. 그래서 과거값과 상대적 비교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1대1 비교를. 그래서 뭐 MVRV, G스코어나 이런 것처럼 이제 통계적 처리가 어, 필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 G스코어를 나타낸 건데요. 왼쪽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음, 그 원지표보다 뭔가 이 지글지글한 이런 게 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피크점들이 그 키맞추기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파란색이 G스코어인데 그리고 로컬 피크점에서 값이 상대적으로 이제 피크를 찍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이제 추가된 좋은 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단기 고점을 이제 저희가 식별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피크점인데요. 피크점일 때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흘러내리는 조정을 받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가 피크점인데 피크점 다음에 이게 조정을 받는 게 보실 수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피크일 때 여기가 피크인데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죠. 여기도 여기가 피크일 때 그 다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조정을 받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좀 다르긴 한데 여기는 피크인데 어, 다시 이제 오르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다 말씀드린 거고요. 아닌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단기 고점을 식별할 수도 있고
단기 조정 구간이나 조정의 바닥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기 좀 수월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조정 구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표가 이 4년 이 바닥에서부터 상승장, 이 하락, 다시 하락하는 이 구간, 이 전체 4년의 이 긴 사이클을 눈에 보여주는 그런 지표였다면 이 지표는 좀 더 단기의 지표예요. 뭐 그래도 이제 1년 가까이 진행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뭐 완전 단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4년보다는 짧기 때문에 뭔가 좀 중기에 내가 뭔가 단기 고점에서 팔고 뭐 단기 저점에서 사고 싶다 이런 매매를 하겠다고 하면 이제 참조해 볼 만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런 지점 이렇게 이 지점들이 조정이 끝나는 시점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해당 지표의 피크치가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이가 전환되는 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음. 반대로 뭐 해당 지표가 피크치를 치면 로컬 최고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매도를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볼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최소값이 매번 정확히 로컬 저점 고점에 1대1로 매칭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뭐 고점과 저점이 발견되는 경향이 높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과 고점을 식별하는 데는 충분히 보조지표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 지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보시는 장에서 보는 것처럼 RF 그리드 인덱스와 RF 피어 인덱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지표는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 지표들을 조합해서 직접 만든 지표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바닥과 고점을 어느 정도 식별이 좀 뚜렷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 시간 또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